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특집 영상 재미있군요. 이어지는 5편, 6편, 7편은 그렇다면 우리 화예품에서 어떻게 색깔을 좀 낼 것인가 입니다. 5편은 바로 무지개, 소심, 두화, 원판. 등 초록색을 가지고 등급을 논하는 우리 무지개를 다뤄볼 것이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영상이 5년, 10년이 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하고 도움으로 삼고 하겠습니까? 나중에 또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모두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초록색도 기술이 있는 사람이 피우는 초록색과 기술이 없는 사람이 피우는 초록색은 근본과 근간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난초 초록색 사례가 만선의 스탠다드인 표준입니다. 보초라라고 부르죠. 그 초록색도 타고난 유전적인 특성에 의해서 괜찮은 초록색, 조금 보통 초록색, 나쁜 초록색, 어처구니 없는 초록색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초록색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지는 체계가 바로 무지개죠. 이 무지개도 어떤 특성을 가진 초록색을 가지고 왔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르고 영양 상태를 어떻게 하고 초록색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에 의해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밥을 해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그리고 밥솥이 다르면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같은 살이라도 한 사람 해도 압력밥솥, 일반 전기밥솥, 돌솥 밥이 같은 게 다르죠. 한 사람 해도. 그것처럼 어떤 등급이 규정되어 있는 초록색일 것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조리하고 만들어내고 이끌어내고 다듬고 정지하고 영양 상태를 주고 콩을 들여서 피우느냐에 따라서 이 초록색이 천차만별로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록색의 등급 규정을 이해해야만 복륜, 중투, 삼반, 서반, 사피, 그리고 이것저것 등등 해서 무늬라고 볼 수 있는 얼룩덜룩 앤드 스트라이프 이 등을 함께 우리가 잘 연출해서 훨씬 더 가치 있는 나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녹색의 등급에 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난초의 꽃 색상은 이 파리에 들어있는 그 초록색이 고로 꽃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초록색인 잎에서도 빨간색, 노란색 꽃이 피듯이 우리가 초록색이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도 예컨대 80%짜리 초록색인 잎인데도 꽃은 100%를 피는 게 드물게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남초들은 잎하고 꽃하고 거의 같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잎 앤드 꽃, 꽃 앤드 잎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컨대 어떤 복륜이 있습니다. 이 복륜 똑같은 품종인데 한 곳은 조금 어두운 곳을 키우고 한 곳은 밝은 곳을 키운다면 이 파리에 나타나는 이 초록색 형태가 어디가 더 초록색이었습니까? 조금 어두운 곳이 초록색이 아무래도 진해지겠죠. 그러면 그 초록색이 진해진 잎들은 조금 우짜랐거나 영양 상태가 조금 부실하겠죠. 자, 거기에다가 질소를 준다, 뭘 한다 등을 해서 조금 더 초록색을 더 진하게 만들어 놓았다면 그 폭에서 맺히는 꽃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바로
이파리가 가지고 있는 그 초록색이 그대로 세팅이 돼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 이론은 제가 만들었고 100% 맞지는 않지만 대부분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밝은 쪽에서 길러서 이 초록색이 약간 바래진 듯한 광저해가 발생되는 듯한 누름무리한 누리띵띵한 누리땡땡한 이런 정도의 초록색으로 만들어졌다면 그 초록색이 있는 것에서 핀 그 복륜하는 이 초록색이 잎과 똑같은 색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름다운 복륜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이걸 더 확대해서 본다면 바로 소심이 있겠죠. 이 소심, 이파리 색상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조금 더 진황색으로 가느냐, 조금 더 연황색으로 가느냐, 좀 붉은색으로 가느냐 등이 결정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흥미로운 색상, 색화, 발색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초록색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도 매우 중요하다. 이게 바로根本이고 이게 바로 베이스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초록색, 같은 초록색, 같은 품종이라도 누가 피우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색상이 천차만별 달라진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고급스러운 초록색으로 만들어낼 때만 우리가 상품성이 높아지고 경쟁자들 속에서 더 높은 성적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죠. 자, 여러분 들어가 보실까요? 우선 첫 번째, 이 초록색의 등급 어떻게 되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록색은 진한 초록색, 그리고 보통 초록색, 엷은 초록색, 그 다음에 아주 엷은 초록색 정도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진한 초록색은 빛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내는 초록색이 있고 흡수하는 듯한 초록색이 있습니다. 검고 아주 진하죠. 자, 여기에서 과거로 본다면 이 초록색 또한 색상이 무겁고 진하고 헤비할수록 조금 남성스럽다, 묵직하다 라고 했던 정서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방향은 밝고 빛이 나면서 색상이 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은 비취색이라고 부르죠. 비취색. 진청색이 아닌 비취색이 더 갇혀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일반 초록색입니다. 이 초록색은 산해가 많이 있죠. 일반 초록색이라고 하면 스탠다드 중에서 조금 색상이 조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진청색 그리고 비취색 등은 소심이나 무지개에서 보면 하나의 예가 더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판이 끝이라고 보면 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취록색, 비취색 그리고 진청색은 우리 소심 그리고 두화, 원판 여러 가지 무지개 품종들이 있어서는 하나의 예, 한 끝발이 더 높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스탠다드 중에 가장 우리 꽃의 원판이죠. 가장 높은 게 바로 초록색이죠. 그 초록색도 역시 빛을 흡수하는 것과 반사하는 게 있습니다. 반사하는 게 더 고급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에서 보면 또 우리 분에서 보면 약간 묽은 초록색이죠. 그 잎들도 다 그렇습니다. 약간 묽은 초록색 색상이 조금 못하죠. 자, 그리고 더 내려가면 이게 뭐 푸르둥둥하게 연초록색이라고 부르죠. 녹황색 비슷하게 이게 뭐 푸른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초록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황색도 아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가치가 가장 낮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초록색도 계급이 엄연하게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동계급일 때 빛이 바짝바짝 나고 아름답게 닦아놓은 보석처럼 보이는 게 더 낫다 라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트렌드는 그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초록색 또한 잎이 두터울수록 공명 형성에 의해서 더 진하게 보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유난히 윤기가 나고 바짝바짝한 초록색이 있습니다. 아주 고급스럽지. 이 초록색의 등급은 어떤 연유에서 결정이 나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유전적인 영향이죠. DNA가 그렇게 돼야 되죠. 자, 유전적인 영향. 다시 말하면 그 유전적인 영향은 바로 남쪽 꽃잎에 들어있는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엽록체 돌연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DNA, 다시 말하면 크로모솜이라고 부르는 지렁이가 두 마리 들어있는 게 있죠.
우리 난초의 세포 속에는 핵의 DNA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 또 DNA가 있습니다. 그리고 엽록체에도 DNA가 있습니다. DNA가 3개가 들어있는데 메인은 바로 크로모점이라고 부르는 핵 속에 들어있죠. 이 크로모점의 지시, 지배, 영향에 의해서도 다수 움직일 수 있다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자, 우리 유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결정이 난다. 두 번째, 영양 상태를 좋게 하게 되면 잎이 두터워지겠죠. 그리고 사람이 건강해지면 얼굴이 번질번질하지 않습니까? 기름 줄줄 흐르죠. 자, 이런 건강 상태와 영양 상태 어떻게 길렀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더 한결 더 초록색이 멋지게 보여지는 게 있겠죠. 다시 말하면 영양학적인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햇볕을 세게 주고 햇볕을 어떻게 주고 너무 강하게 키우고 하드하게 키우고 스트레스를 주고 하게 되면 이 엽록제 컨디션이 나빠지죠. 엽록제 컨디션이 나빠지게 되면 꽃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나타나면 역시 아름답고 고운 초록색을 나타낼 수가 없게 되죠. 자, 환경적인 측면이 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난개의 모든 분들께서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최고 수준에 있는 이 초록색을 나타내는 품종을 어떻게 해서 만들 것인가. 첫 번째, 좋은 종자를 사와야 되겠죠. 두 번째, 영양 상태를 좋게 해야 되겠죠. 세 번째, 그 초록색 보존을 잘 될 수 있게끔 조도와 질소 공급과 여러 가지 컨트롤을 통해서 초록색이 반짝반짝하게 나타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 초록색에도 등급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발색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을 보면 잎도 발색이고 꽃도 발색이죠. 이파리도 줄이 들지 않습니까? 이파리 무늬 들죠. 호피반, 사피반, 서산반 무늬 다 들죠. 자, 잎에 나타난 이 무늬도 영양 상태 유전성, 그리고 관리자의 기술 능력, 환경 능력,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합니다. 꽃 마찬가지죠. 자, 우리 꽃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무지개, 줄무늬개, 얼룩무늬 포함해서, 그리고 한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색화라고 부르는 부분이 나오죠. 네, 색화, 그리고 줄무늬, 얼룩무늬, 그리고 무지개, 이 종류가 다 다릅니다. 자, 여기서 볼 때 모든 난초의 꽃은 영양상태, 유전적인 측면, 관리자의 기술 능력, 환경의 특성, 난실이 어떻게 받쳐주냐, 이게 모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흔한 태극선마저도 어떤 사람은 피우면 초록색이 진하고 어떤 사람은 초록이 연하죠. 그 초록색 중요한 요소이죠. 그 초록색 진하게 만들어야 되죠. 바로 거기에는 네 가지 요소, 앞에 말씀드렸던 게 관장을 한다, 좌지우지한다, 베이스가 된다. 그게 기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무지개의 상징적인 화판형이 바로 두화이죠. 이 두화가 가장 정점에 있는 꽃이라고는 하나, 그 두화마저도 예쁘고 반짝반짝할 때 빛이 나고 화근이 없고 할 때 갇혀 있는 것이죠. 쭉 벌어지고 화근이 들고 추적고 초록색이 묽고 이럴 때는 의미가 없죠. 과거에는 난초 귀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난초 다 어떻게 합니까? 1편의 말씀처럼 초록색 돌기 안 나오는 LA 덮어보자. 이렇게 해서 덮어서 누름부리하게 나오던 게 문제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초록색으로서 등급이 기준 이하라면 아예 취급을 하지 말아라 라고 저는 교육 때 말을 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절인데, 난초 넘쳐나는 시절인데 아직까지 거북이를 들고 앉아서 토끼처럼 속도가 나게 바라느냐 라는 게 제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심, 두화, 원판 마저도 난초를 구할 때는 유전적인 특성이, 색상이 잘 나오는 것들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잘 길러야 되겠죠.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이 초록색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이번 편 초록색 등급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소심 흔하게 만납니다. 이 소심 색상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 소심 설판의 색상도 흰색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새싹이 나올 때 진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자라고 나서 색상이 변한다면 이 초록색 잘 남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난초 무지개 꽃이 핍니다.
꽃이 맺어서 자리를 잡았을 때 색상과 폈을 때 색상이 같습니까? 안 같죠. 피면 대부분 팽창하기 때문에 묽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섣부른 판단으로 꼭 몽우리 상태일 때 보고 규정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거물입니다. 반드시 80% 개월시킨 후에 이 초록색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과거에 제가 어릴 때 보면 이렇게 까가지고 어이구 초록색 지나는 진초록이네, 전부 다가 일되지 않았죠. 반드시 개화 후에 결정하고 검증하라 라는 말씀을 더 붙여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편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